안녕하세요. 저는 원룸 행복주택에서 첫째를 낳고 투룸 행복주택에서 둘째를 낳고 이제 쓰리룸 장기전세주택에서 셋째를 낳고 키우고 있는 이윤인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청년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세 가지 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기준의 벽. 앞서 얘기한 청년 월세 지원 34세까지입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안심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요 계층의 주택은 나이 제한이 39세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정책과 공급 정책의 나이 기준이 달라서 이게 연계가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지금 국토부만 34세인데 39세로 일원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주 순위의 벽이 있습니다. 청년 주택들은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해서 순위가 있는데요. 입주할 수 있는 순위가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소득, 자산, 자동차를 다 통과해야 2순위가 되고요. 나만 통과할 때는 3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 순위에 상관없이 똑같은데 부모님이 자동차를 좀 비싼 거 탄다고 소득이 좀 많다고 내가 3순위가 되는 이런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해 본 게 좀 순위별 쿼터제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순위에게 50% 공급을 하고 2순위 30%, 3순위 20% 이렇게 공급을 하면 소외되는 계층 없이 소외되는 순위 없이 다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그게 조금 어렵다고 하면은 시세 대비 가장 저렴한 게 청년 매입임대주택이거든요. 시세의 30에서 40%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 유형은 원가구 소득을 보고 그 외에 청년 안심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좀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청년 주택은 다 부모님의 소득을 봐야 하나? 요게 두 번째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지역 우선 공급이나 또 청년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순위별로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도 이미 하고 있으니까 즉시 적용이 가능하겠다 싶은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대출의 벽이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국토부 주택도시과 기금으로 하고 있는 그게 2%대로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는 엄청 좋은 대출이 있어요. 하지만 실상 은행 창구에서는 기피하는 상품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토부에서 손익 보상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은행 내에서 KPI로 요거를 반영을 잘 안 해주고 있어요. 내부 관계자분 얘기로 들었을 때는 KPI 항목이 아예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승진에 반영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대안을 좀 생각해 보다가 여기 예산 문제도 있고 기금 고갈 얘기도 나오니까 그렇게 해결하는 건 어려우니까 좀 국토부에서 표창이나 포상이나 은행인과 직원에게 뭔가 해주면은 좀 선순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로는 노란우산공제회 같은 경우에서는 표창이랑 포상 그리고 우수 직원은 연수도 보내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기금 대출 운영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럼 적은 예산으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년 주택에서 새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거를 말씀드렸고요. 이게 공급 또 금융 현장 이게 좀 하나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도록 오늘 이 자리가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방 하나 많은 데로 이사 가면 하나 더. 그래서 포럼이 있어요. 장기전세주택이라고 거기 다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청년 연령 상향과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저희도 그렇게 하고는 싶습니다만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에 미친 영향도 크고요. 현실적으로 재정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건 대개는 한 34세로 좀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 연령은 좀 39세까지 좀 넉넉하게 지금 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4세가 넘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은 제안하신 분처럼 다둥이 아빠라든지 아니면 그 신생아 가구가 있으면은 나이에 관계없이 대출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이게 좀 나이가 39세라고 딱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혹시 또 이게 지원이 적은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보시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세대 간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지원 간의 그 각각 분야별로 이제 신생아 가구라든지 신혼부부들 그들이 또 요구하는 것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형평성을 봐가면서 제도를 좀 우리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임대주택 그 입주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원소득 가구를 보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이 청년의 좀 주제를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한 190만 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적지 않은 양이고 현 정부에서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임대 재고를 축적해 나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소득 자산 요건을 가급적이면 완화를 시키자. 그래서 좀 누구나 들어가서 살 수 있게 그런 주택으로 좀 발전시키자. 그렇게 해서 소득 자산 요건은 원가구가 됐든 본인이 됐든 가급적이면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그들이 그 사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품질도 높이고요. 면적도 더 넓히고 그리고 입지도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은 아마 그런 문제들도 좀 차차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행 창구의 문제는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장관님 표창이라든지 뭐 가능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 없도록 저희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인환 님이 말씀하신 청년 연령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그 주거 정책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창업 지원 같은 경우는 또 39세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대부분은 또 청년 그 기본법에 34세 이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같은 거는 34세가 많고 해서 또 특히 이제 지자체 조례 같은 거는 39세 이하로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39세로 올려달라는 그런 이제 주장이 많고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초기 이제 청년 더 젊은 청년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34세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찬반 양론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연구 영역을 원래 해가지고 좀 결과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는 오늘 주제인 청년 주거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 겸해서 조금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리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 가령 올해는 저희가 청년들의 문제, 청년들의 이슈만 가지고 한번 청년관계 장관회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위한 전제로 우리나라 각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지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는 자리죠, 역할이고. 오늘의 이제 우리 대화도 그런 거죠. 사실은 총리와 함께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갖는 것에 주된 만남의 장소와 주된 만남의 대상을 청년들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사회의 청년 공동체 내부에 자연스럽게 그 또래 내에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면 함께 토론도 하고 또 어떤 정책적으로 고민해서 해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종의 선순환의 사이클이 형성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사실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 오늘 교육부에 이렇게 담당자, 책임자, 과장님들도 나오시고 했는데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사실 저렇게 시간 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현업의 일선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총리가 왔다고 해가지고 오신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각 부처에 청년들이 관련하고 있는 사업을 하면서 청년들과 일상적인 간담회나 일상적인 대화와 토론과 피드백이 되는 구조들이 좀 잘 장착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AI 이 시스템을 잘 장착하는 이상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2026년 새해에 저에게도 다시 하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다시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여기 오늘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분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내주신 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일종의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한 자문단으로 자동 저희가 우리 본인들의 동의를 득하지 않고 억지로 이렇게 막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청년 주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삼둥이 아빠는 아주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같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저희들에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그리고 아준이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래대화 123 제9차 K토론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로 참여하게 된 후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단 3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아영이네 행복주택입니다. 그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을 줄 몰랐습니다. 청년상도 받았고 전 직장이 SH였고 내 뒤에 65만 명이 있다. 한 번쯤은 말했어야 했는데 3분이라는 시간이 그걸 다 막아버렸습니다. 전체적인 소감은 K토론나라였지만 토론이라기보다는 질의응답에 더 가까웠다. 영상 마지막에 보면 제가 마이크 버튼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교육부 답변 중에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웬 말입니까? 그거 언제 확보하고 언제 짓고 언제 공급합니까? LH 허그는 이미 지어진 집을 매입합니다. 교육부도 이미 지어진 걸 매입하면 어떨까? 또 지자체가 기부 체납, 선매입도 하거든요. 그걸 좀 협의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지금 부지 확보해서 허가 받고 짓는 데까지 최소 5년입니다. 그럼 제안했던 대학생 졸업했겠죠? 그러니까 교육부 관계자분들 하나부터 10까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옆에 매입 잘하는 LH, 허그, 국토부가 있습니다. 좀 해달라고 하자. 그리고 경매가 어렵다면 온비드에서 공매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신속행정. 이미 지어진 걸 사서 빨리 공급하자. 이 얘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마이크 버튼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총리님이 마무리 말씀하시는데 잠시만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이야기해달라고 하셨던 말에 기대서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복주머니 여러분, 제가 또 오늘 같은 자리가 생기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참여할 테니까 댓글로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사실 제가 아이라서 집돌이라 이런 자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청년 보좌역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복주머니 여러분들이 청년 보좌역이 돼서 직접 목소리를 내주시면 어떨까요? 또 주택세대 구성원, 또 서울 1순위만 해주는 은행이 없어요. 이런 말만 남기지 마시고 왜 불편한지, 어디가 문제인지, 어떻게 바뀌면 좋겠는지 댓글은 저만 봅니다. 이분들은 모릅니다. 저도 전달할 테니까 이왕이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청년 보좌역이 돼보자. 그리고 버팀목 해주는 은행, 이번 기회로 장관님 표창이라든지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 감동받았거든요. 또 순위 문제 풀 버전에 보면 총리님도 원가구 소득에 공감하십니다.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분들 이 부분 꼭 고려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공급정책은 39세, 금융정책은 34세, 청년의 나이 기준, 이건 청년기본법 이야기까지 가야 하나 봅니다. 법을 바꿔달라고 해야 하나 일이 커지는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외에도 제안하고 싶은 게 있으신 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제가 하나씩 다 보고 기억했다가 또 이런 기회가 오면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영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몇 분과는 명함도 교환했습니다. 아영이네 토론회 이런 자리 한번 만들어서 우리 생각을 직접 전달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접수는 공짜. 아영이네 효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일단 접수하자.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하자. 모든 걱정은 아영이네에서 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